당신이 믿고 있는 그 종이는 정말 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정교한 환상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프랑스가 단 몇 달 만에 완벽하게 파산했습니다. 금고는 비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으며 거리는 분노한 암살자들로 가득 찼죠. 이 대재앙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감옥을 탈옥한 사형수, 유럽의 도박판을 휩쓴 확률의 천재,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사기극을 설계한 경제학자 존 로. 그는 왕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종이의 마법을 걸어 전 세계의 불을 프랑스로 가져오겠습니다. 그의 마법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녀가 하루아침에 귀족보다 부자가 되고 백만장자라는 단어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화려한 축제. 하지만 그 축제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국가의 약속은 종이 조각이 되어 길바닥에 뿌려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며 남은 금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여장을 한 채 야반도주를 해야 했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300년 전 한 나라를 멸망시킨 이 살인범의 수법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지폐, 은행의 대출,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킨 가상자산까지. 이 모든 건 여전히 존 로가 설계한 거대한 도박판 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가장 잔인했던 경제적 미스터리를 추적합니다. 10분 뒤 당신은 당신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한 나라를 파산시킨 천재 도박사 존 로의 미친 인생. 지금 시작합니다. (1671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존 로는 금세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금세공업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금을 보관해주고 보관증을 써주던, 즉 은행의 시초였죠. 어린 존 로는 보관된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금을 맡기고 찾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수학적 규칙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14살 때 이미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통계와 환율을 독학했죠. 하지만 에든버러는 이 천재의 야망을 담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는 막대한 유산을 손에 쥐고 욕망과 타락의 도시 런던으로 향합니다. 런던에서 존 로는 보로라고 불렸습니다. 멋쟁이 로라는 뜻이죠. 큰 키와 화려한 외모,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도박 실력으로 그는 순식간에 사교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은 곧 피로 물듭니다. 사건은 사소한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귀족이자 싸움꾼이었던 보일슨과 여자를 두고 시비가 붙은 것이죠. 1694년 4월 9일 새벽 두 남자는 목숨을 건 결투를 벌입니다. 사람들은 베테랑 전사인 윌슨의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단 한 번의 합으로 갈렸습니다. 존 로의 검이 윌슨의 가슴을 관통한 겁니다. 런던 사교계는 충격에 빠졌고 존 로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교수형 집행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을 건 도박을 준비합니다. 간수들의 순찰 시간, 감옥의 구조,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의 매수 비용까지. 그는 탈옥 성공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감옥 창살을 뚫고 9m 높이의 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목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마차를 타고 항구로 달려가 배에 몸을 실었죠. 다음날 새벽 영국 전역에는 그의 인상착의가 척힌 수배지가 뿌려졌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짙은 안색에 코가 오뚝한 탈옥범을 잡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 하지만 그는 이미 국경 너머 네덜란드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갈 곳이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보고 베네치아의 카지노에서 인간의 탐욕을 관찰하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열쇠는 바로 내가 쥐고 있다. 이제 사형수 존 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경제학자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715년 그가 운명처럼 발을 들인 곳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동시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던 제국,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영광이 아니라 무려 30억 리브르에 달하는 핏더미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 국가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 금액을 갚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금고는 비었고 공무원들은 월급을 못 받아 파업했으며 길거리엔 굶주린 시민들이 넘쳐났죠. 프랑스라는 거대한 배는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존 로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는커녕 당당히 권력의 핵심인 섭정 필리프 2세를 찾아갑니다. 사실 두 사람은 과거 유럽의 도박판에서 만났던 오랜 도박 동료였습니다. 로는 필리프 2세가 가진 가장 큰 공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왕권이 무너지고 결국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였죠. 그는 왕의 불안을 파고들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도박을 제안합니다.
어두운 밀실. 존 로는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빈 탁자 위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지금 프랑스가 가난한 건 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돌지 않아서입니다. 금화는 무겁고 귀해서 사람들이 장롱 속에 숨겨둡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다릅니다. 제가 은행을 세워 지폐를 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폐로 세금을 내게 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이 종이를 금보다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면 전하의 빚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왕은 이 위험한 도박사의 손을 잡아버립니다. 1716년 프랑스 최초의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지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비웃던 시민들도 지폐를 가져오면 진짜 금으로 바꿔준다는 로의 약속이 지켜지자 환호하기 시작했죠. 멈췄던 경제에 피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종이의 마법이 훗날 얼마나 잔혹한 대가로 돌아오게 될지를요. 지폐로 경제를 살린 존 로는 이제 두 번째 마법을 부립니다. 바로 미시시피 회사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미국 루이지애나의 독점 개발권을 따낸 뒤 전 유럽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미시시피 강에는 발에 차이는 게 금이고 원주민들은 보석을 돌멩이처럼 취급한다. 물론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곳은 악어와 늪지뿐인 황무지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존 로는 이 환상을 주식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던 파리의 캔캉푸아 거리는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주가는 500리브르에서 시작해 5천, 1만 리브르까지 무려 20배가 폭등합니다. 이때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식 계약서를 쓸 책상이 부족하자 거리에 있던 한 꼽주는 자신의 등을 책상으로 빌려주고 거금을 벌었습니다. 또 주식 대박이 난 어느 하녀는 화려한 마차를 사고 전 주인의 뺨을 때리며 지나갔죠. 귀족들은 주식 한 주를 구하려고 존 로의 지파인들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돈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를 완전히 압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백만장자라는 단어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백만장자 밀리어네어는 이 미시시피 광기 속에서 자고 일어나니 부자가 된 사람들을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일하기를 멈췄습니다. 빵집 주인은 빵을 굽는 대신 주식을 샀고 군인들은 총 대신 주식 증서를 들었습니다. 존 로는 이제 일개 경제학자가 아니라 프랑스 전체를 다스리는 경제총리로 임명되며 권력의 정점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너무 오르자 사람들이 살 돈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자 존 로는 금기를 깨버립니다. 자기가 세운 은행에서 지폐를 마구 찍어내 대중에게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게 만든 것이죠. 소위 무한 동력 투기였습니다. 시중에는 실제 금보다 훨씬 많은 종이돈이 풀렸고 프랑스 전체가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늘 끝 하나만 닿아도 터져버릴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풍선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파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1720년 초 몇몇 눈치 빠른 귀족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 대가로 받은 지폐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종이 말고 진짜 금으로 바꿔주시오. 그들이 엄청난 양의 금괴를 수레에 싣고 프랑스를 빠져나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파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건 금이 아니라 언제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종이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공포는 탐욕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뱅크런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그들이 원하는 금이 없었습니다. 존 로가 실제 금보다 수십 배나 많은 지폐를 찍어냈기 때문이죠. 은행 문은 굳게 닫혔고 분노한 시민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만 은행 앞에서 깔려 죽는 사람이 수십 명씩 나왔고 길거리에는 쓸모없어진 지폐들이 쓰레기처럼 뒹굴었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단 몇 주 만에 완벽하게 멈춰섰습니다. 어제까지 프랑스의 구원자라 칭송받던 존 로는 이제 전 국민의 살생부 1순위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군중은 그의 저택을 습격했고 그의 마차를 박살냈습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녀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한 채 야밤을 틈타 프랑스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불을 가졌던 남자가 단 한 조각의 명예도 남기지 못한 채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만든 지옥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존 로는 프랑스를 떠난 지 9년 후 베네치아의 한 초라한 아파트에서 폐렴으로 숨을 거둡니다. 전 세계의 불을 움직였던 그의 손에 남은 건 도박판에서 쓰던 낡은 카드 몇 장뿐이었죠. 프랑스 사람들은 그를 지옥에서 온 사기꾼이라 부르며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는 존 로가 맛보게 해준 종이돈의 마법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금 없이 종이를 찍어내는 중앙은행, 미래의 가치를 미리 당겨 쓰는 주식과 대출 시스템. 이 모든 현대 금융의 골격은 300년 전 그 살인범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가 설계한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존 로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인류를 영원한 도박판으로 몰아넣은 악마였을까요? 지금 당신의 통장에 찍힌 그 숫자, 그리고 당신의 지갑 속 그 종이는 정말 안전합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미시시피의 거품 속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